정말 우리가 연초부터 정인이 사건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8일 서울 한 강북의 한 주택가에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 내복 차림으로 길을 헤매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이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이웃 주민이요,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다독이면서 이 편의점에 들어오고 있죠.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음료수를 손에 쥐어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걸치고 있던 이 겉옷이 흘러내리자 지금 보시다시피 흰색 내복만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요, 또 대소변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이라 굉장히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상에. 저 CCTV 상황만 봐도 좀 안쓰러운데, 아니 이 엄동설안의 그런 박성배 변호사는 저 아이는 왜 혼자 바깥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겁니까?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당일 오전 9시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 뒤로 이 아이가 9시간 동안 집에서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가 집 밖으로 나오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하. 결국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는데 당일 서울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였습니다. 배회하다 집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에서 이웃 주민에게 발견이 되는데 발견 당시에 이 아이가 대소변으로 얼룩진 내복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8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면요, 한파의 절정이었고 서울의 온도가 영하 18도지만 수은지가 영하 18도고 체감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던 날입니다. 저 아이를 처음 발견하신 분, 시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차 뒤에서 발견하게 됐죠. 우선은 처음에는 떨지 않았는데 집에서 편의점에 오는 길엔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었었어요. 그래서 옷을 남편이 입혀줬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앉아서 울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안고 갔을 땐 처음에는 이 눈 때문에 엉덩이가 젖은 줄 알았죠. 그래서 핑크 색깔 내복이랑 핑크색 패딩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집 앞에 내리고서 이제 아이를 내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하체 뒤쪽을 봤는데 그때 이제 대소변이 묻은 걸 그때 알게 됐죠. 실제로 주거지 환경이 어떤지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을 가봤더니 좀 청결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소 청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상당히 좀 쓰레기가 쌓여 있고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황까지 다 통틀어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더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김은배 팀장이 아이 엄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대체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침몰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침몰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한 건 없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혼자 두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리고 또 신문은 아이하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다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볼 때에는 아이를 방임 유기한 게 아니냐, 방치한 거로 보기 때문에 입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엄마는 이 아이와 휴대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진정을 하고 이게 따뜻한 데 좀 있으니까 조금씩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도 하고 뭐 팔찌가 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생년월일이랑 이제 그 어머니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지금 저 상황은 물론 또 100번 양보해서 모르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화가 꺼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다면 아이와 수시로 연락했다? 이 부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저게 과연 아이가 그럼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나요? 발견할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황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 과연 그렇게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이 아이가
밖에 나와서 엄마를 부르면서 한참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봤더니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팔찌에 엄마 연락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때 CCTV네요. 예, 아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와서 데려갔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지난 8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아이가 방치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저 아이가 혼자 배회하면서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본 거는 여기 들어와서 엄마 막 찾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 아도 없으니까 이제 뭐 문 밖에서 되게 큰 소리로 계속 울고 있길래 그때 이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좀 달래놓고 이제 엄마 연락처 이제 받아갖고 이제 통화해서 바로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경찰에서는 이 건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즉각불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옷을 보니까 대소변도 묻어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다 싶으니까 즉각불기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보니까 몸에 지금 학대한 상처라든가 뭔 같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밀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맡겼어요. 혹시라도 다른 상처라든가 또 뭐 아픈 데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폭력이나 상처 없다 하더라도 학대가 아닌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방치나 방임 같은 것도 심각한 정서 학대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방치 방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엄마의 얘기가요. 직장에 나간 게 아니라 마트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재범 교수님 예. 차제에 물론 이 엄마의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은 반드시 꼼꼼하게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차제에 이것까지 우리가 사회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만약 일을 하러 갔거나 이런 상황에서 데리고 가지 못하는 지금 우리 사회 상황, 사회 안전망 이런 것도 차제에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어머니가 지금 한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네. 그건 당연히 마땅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한부모 가정이든 아니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본인은 일하러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못 맡기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니면 혼자 일하는 분이나 아니면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 되는 분이 아이를 혼자 키울 때는 아이가 잘 맡아줄 수 있는 기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아니면 주위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돌봄센터 같은 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돌봄센터에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결국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부모한테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아이가요. 지금 당시에 벌벌 떨면서 입었던 외상은 치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서적 이 마음으로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반드시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 아이를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발견해서 신고하고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시민분, 부부입니다. 이 부부분께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진심으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